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무비 마스터피스 MPM13 블랙아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마스터피스 블랙아웃은 작년인 2022년에 발매됐고요. 마스터피스로 출시된 세 번째 디셉티콘 멤버입니다. 스타스크림과 메가트론, 그 다음에 또 스타스크림에 이어서 13번째가 돼서야 나왔는데요. 이 마스터피스 시리즈에서 무비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1편 오토봇은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도 디셉티콘은 완성이 안 됐어요. 유독 디셉티콘 멤버들이 잘 안 나오는데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제품이 없어서 특히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마스터피스가 이렇게 본가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 3사의 증강판이나 KO가 나오는데 이 블랙아웃은 3사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한참 뽑아먹고 난 뒤에 본가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반대로 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이 나온다 했을 때 그래도 본가인데 3사보다는 잘 나와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까다로운 평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개된 사진으로도 좀 많은 혹평을 받았는데 정작 정발되고 실물을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본가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사가 마피급 증강이긴 하지만 그냥 없다 치고 본가에서 뽑은 최초의 조형이고 또 무엇보다 최강 라인업이라 하는 마스터피스라서 무비판 블랙아웃으로는 정말 최고의 조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상은 못 나온다고 봐요. 물론 이거 이상으로 나올 이유는 더 이상 없지만 물론 나온다 하면은 생돌이로 해서 그라인더로 뽑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제가 작년에 오토봇 멤버 다 모으고 메가트론이랑 스타스크림까지 실컷 다 모았는데 이 제품이 정발되기 전에 다 방출을 했어요. 공간 압박도 좀 있었고 너무 부담되는 라인업이었는데 요즘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패키지를 보니까 역시 마스터피스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중고로 구했던 거라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참에 새 거를 다 구해서 좀 제대로 모아봐야겠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보면은 지금의 스튜디오 시리즈처럼 극중 스케일에 딱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되게 큽니다. 예전에 메가트론이랑 스타스크림 때도 봤겠지만 오토봇 멤버들하고 비교했을 때 영화상 스케일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디셉티콘 친구들은 덩치가 다 크니까 보통 다 리더급 사이즈로 나오는데 박스가 큽니다. 덩치값을 엄청 잘하고요. 이미 리뷰로는 봐서 알 텐데 크기도 크기지만 변형 난이도가 진짜 헬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 블랙아웃을 변형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동안 만져봤던 마스터피스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패키지에서 보이는 로봇 모드랑 비클 모드만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하는가 엄청 신기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떠나서 구성이 굉장히 괜찮은데 무비판 마스터피스에서는 없었던 이펙트 파츠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워포 사이버트론 커맨더급의 이펙트를 넣어주는데 좀 특이하게 마스터피스에 이펙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꽤 들어있고 스컬포너까지 해서 퀄리티 괜찮은 그런 부분인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소체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은 이렇습니다. 블랙아웃 소체랑 아까 봤던 프로펠러, 이건 영화에서 몇 번 봤던 그런 무기인데 블랙아웃의 무기인 프로펠러 작은 거 하나, 다음에 기관총 2개랑 이펙트 파츠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블랙아웃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로봇이에요. 그 충격과 공포라는 게 어떤 건지 딱 보여줬던 최초의 트랜스포머인데 그 카타르 공군기지 장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또 트랜스포머가 어떤 존재인지 첫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박아준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체의 스케일과 디테일을 보면은 그때 영화에서 봤던 그 위압감이 아주 잘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래서 알트 모드인 헬기도 군용 헬기 중에서 가장 큰 기체라서 그걸 모델로 한 만큼 덩치가 상당합니다. 물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영화상에서도 덩치가 꽤 크게 등장을 하는데요. 얼굴부터 보면은 영화에서 앱스라는 그 캐릭터가 망원경으로 본 그 얼굴 그대로 사악함이 잘 드러납니다. 주변의 기계적인 몰드도 되게 인상적인데 여기서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펙트 파츠도 전개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그 캐논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리 턱 밑에 부분을 그대로 힘을 줘서 열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걸 그대로 더 꺼내면은 약간 짜리몽땅하지만 작지만 이렇게 캐논이 전개가 되는데 이건 영화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여기다가 아까 봤던 이펙트 파츠 이거를 그대로 꽂아주면은
전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뭐 나중에 모든 구성품이랑 볼 때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통해서 더 뭔가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튜디오 시리즈나 구판 무비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 확실히 마스터피스다 보니까 이런 깨알 같은 기능도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피스에서 보통 사출색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또 웨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묵직한 모습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체 부분을 보면은 이 안테나가 있는데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구판 제품에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꺾이는 구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관절을 움직인다 하면은 거슬리는 부분은 있는데 뭐 이것도 고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엄청 상체가 좀 많이 두껍고 큰 구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모으고 있던 구판 무비 제품에서는 특히 이 상체가 엄청 연약한 구조고 불편한 구조였는데 그거랑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구조가 거의 영화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파츠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 머리 위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엄청 고증대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때부터 잘 만들었던 부분인데 약간 좀 묵직한데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좀 딱딱한 그런 쇠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서 부분 도색이랑 같이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표현을 했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블랙아웃에 어떻게 보면 또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는 이 프로펠러도 아주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또 스콜 포너기 붙어 있는데요. 이걸 떼주면 이렇게 완전히 덮여서 영화상의 모습처럼 딱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보통 블랙아웃이 구판도 그렇고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는 이 프로펠러가 정말 거슬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일자로 쫙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스터피스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확실히 많이 없애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덕지덕지 파츠가 붙어 있으면은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완전히 안정감 있게 잘 붙어 있고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만지면서도 되게 안정감 있게 만질 수 있고 어떻게 잡고 들어야 되나 싶은데 여기만 잡고 딱 들어주면 아주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가동이 좀 특이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라쳇 관절로 이어져 있어서 여기 움직일 때마다 여기 관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깨는 라쳇 관절이고 여기 어깨 바로 밑에 어깨 팔 부분을 움직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따로 이렇게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어깨 축을 움직이는 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라쳇 관절, 그 다음에 밑에 팔뚝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도 라쳇 관절인데요. 여기 이 두 관절에 비하면 여기가 좀 가벼워서 이 무거운 파츠를 지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몇 번 움직이고 나면은 좀 많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 묵직한 팔을 보충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파트 색깔은 다르지만 부분 전체적으로 다 기계적인 몰드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이 아주 돋보이는데 그 다음에 팔뚝이 여긴 얄팍하지만 여기 팔뚝까지 오면 또 묵직하게 영화 속 모습처럼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완구류의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커다란 파츠가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구의 그 한계를 아주 잘 피해서 현명하게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물론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동에 불편함을 준다거나 뭐 기존의 프로포션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붙어있지만 정면과 후면에는 그런 또 도색이랑 몰드를 통해서 리얼함을 좀 더 이렇게 넣어줬고요. 또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 때는 이게 별표가 똑바로 안 된다거나 그런 불량이 있었는데 마스터피스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손가락은 영화 속의 모습처럼 고증 그대로 잘 표현했고 손가락은 3개인데요. 3개 다 이렇게 전지 가동이 됩니다. 여기는 손가락 마디가 작게 움직이고 엄지손가락은 전체가 움직이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무기를 볼 때는 보겠지만 옆에 구멍에다가 뭐 다른 파츠를 꽂아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체가 되게 잘 나왔고요. 상체는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는데 안정감 있게 잘 결합되어 있고 팔도 뭔가 좀 이 팔뚝에 비하면 이런 팔이 되게 얇아 보이지만 아주 튼튼하게 잘 연결되어 있고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동하는 데는 아주 문제없이 매끄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퀄리티면은 비변형 제품에서나 볼 법한데 마스터피스는 역시 변형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보면 볼수록 마스터피스는 진짜 이름값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상체랑 팔은 딱 이렇게 우수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덩치에 도대체 허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지만 팔을 쭉 들어서 보면은 고관절 덮개 밑에 다리가 보이는데 여기서 돌아갑니다.
딱 상체랑 완전히 독립된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는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가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360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허리 가동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서 가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들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다리를 움직이는 데는 문제없이 방해 안 되게끔 그래도 잘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라쳇 관절,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라쳇 관절, 그 다음에 허벅지 축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이 블랙아웃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웨더링이 많이 들어갔어요. 허벅지도 약간은 다이캐스트 재질이긴 한데 안 그래도 재질이 묵직한데 웨더링이 들어가서 더 리얼한 쇠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도색이 또 깨알같이 좀 더 리얼함을 주기 때문에 기존에 사출색만 있던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또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블랙아웃을 또 좋아하는 거는 이 역관절 다리 때문인데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뭐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역관절이 특이하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쏠린 구조인데 이게 등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앞쪽으로 전개돼도 뒷부분에 무게 균형이 딱 맞아서 잘 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 묵직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은 그냥 통짜라서 이게 뭐 가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좀 묵직하게 움직여서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관절 가동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되게 통짜라서 투박해 보이는데 여기 다리를 벌리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양손에 게틀링건 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양손에 보면 양팔에 이렇게 구멍에다가 끼워주는 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펙트 파츠를 끼울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이펙트 파츠랑 다른 파츠를 이렇게 게틀링건 앞쪽에다 꽂아주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팔뚝에다가 무기를 꼽고 이펙트 파츠 꼽고 아까 봤던 상체 흉곽 기관총에다가 또 이렇게 꽂아주면 이펙트 파츠를 2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포를 쏘는 것보다는 좀 화염 방사기 느낌이 나서 이 이펙트 파츠는 트랜스포머보다는 약간 드래곤볼 제품들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재미가 있고요. 이 게틀링건 외에도 아까 봤던 이 프로펠러 무기도 끼워줄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손을 보여드렸죠?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다가 이걸 이렇게 꽂아서 전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는데 이거는 카타르 공군기지 장면에서도 잠깐 나오고 트랜스포머 후반부에 이제 옵티머스랑 메가토론이 싸울 때 거의 죽기 직전에 한번 또 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포머 1편에서 봤던 블랙아웃의 그 위압감, 그런 아우라가 잘 느껴집니다. 네, 먼저 스튜디오 시리즈 블랙아웃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워낙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터피스랑도 견주어도 그렇게 꿀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시리즈 블랙아웃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준 마스터피스급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대로 좀 키워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마스터피스가 딱 그대로 나와줬어요. 스튜디오 시리즈의 진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보통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블랙아웃은 진짜 좋은 조형을 그대로 잘 카피해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션이 거의 동일하고요. 사실 마스터피스가 없어도 이 스튜디오 시리즈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마스터피스라서 우월한 부분은 프로펠러랑 기본적인 몰드 구조? 구판 조형을 오랫동안 소장한 입장에서 이 마스터피스 블랙아웃은 진짜 감동, 완벽 그 자체입니다. 마저 계속 보면은 프로포션이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런 몰드가 들어갔던 거나 파츠 전개된 구조, 전체적인 구성은 다 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고요. 여기는 좀 무기로 따로 별개로 좀 설치된 게 있지만 거의 뭐 똑같은 수준이고 물론 기본 몰드는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프로펠러 정리는 진짜 이 마스터피스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이렇게 좀 날개가 옆으로 퍼져요. 근데 마스터피스는 이렇게 일자로 쫙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팔을 움직일 때 프로펠러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마스터피스가 그대로 착안한 것 같은데 여기 등 뒤에 스콜포녹을 전개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그래서 크게 뭐 안 둘러봐도 이 스튜디오 시리즈랑 마스터피스의 프로포션 차이는 크게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좀 잘 나온 거겠지만 그래도 마스터피스가 강구류 시리즈보다는 좀 더 많이 또 값어치를 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죠. 그리고 아까 봤던 스콜 포녹을 마저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마스터피스에 동봉된 스콜 포녹이고 이건 스튜디오 시리즈에 동봉된 스콜 포녹인데 스콜 포녹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크기만 키우고 도색이 더 잘 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튜디오 시리즈 스콜 포녹은 여기 관절이 없는데 이 마스터피스는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색 차이, 관절 조금 차이 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퀄리티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 마스터피스의 장점을 보는 건지 스튜디오 시리즈의 장점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구판 무비 블랙아웃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판 조형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장한 입장에서 블랙아웃만큼 아무런 조형은 없었거든요, 구판에서. 근데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렇게 좀 엄청 발전을 하고 근데 또 이제 마스터피스에서 완결판을 내준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좀 블랙아웃다운 블랙아웃을 소장하는구나 싶어서 되게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비교를 할 그런 구조는 못 되고요. 아까 말했던 상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약간은 반자동으로 변형되는 그런 구조라서 많이 덜렁거리는 것도 있고 고정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좀 파손이 될 수 있는 진짜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날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나마 여기서 정리돼서 이렇게 블랙아웃이 됐고 그나마 여기서 또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구판은 진짜 암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제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스콜 포녹도 한번 비교해보면 아까 봤던 마스터피스 스콜 포녹이랑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스콜 포녹은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구판 무비의 스콜 포녹을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몰드는 아주 뛰어난데요. 거의 뭐 가동은 없는 수준이고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뭐 크게 퀄리티를 비빌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엄청 작다 보니까 스콜 포녹도 작아졌는데 아주 많이 발전을 한 게 보이죠. 그래서 구판 무비를 들고 있던 저한테는 이 두 제품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실 이 제품을 버리고 그냥 이걸 두 개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랑 구판 무비랑 비교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마스터피스 제품들 메가트론이나 스타스크림 그리고 오토봇 제품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으면 굉장히 또 재밌었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다 방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교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더 둘러볼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기본적인 부분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클 모드 알트 모드인 헬기 모드 보고 이제 리뷰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의 알트 모드인 헬기 모드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와이드 모드로 해서 잡아야 거의 화면에 다 잡히는 수준이고 우선 뒤에 변형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형이 굉장히 힘들어요. 몸통을 그대로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접고 이런 수준의 변형인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화면에 잡기도 힘들고 이제 손목에 많은 무리가 와요. 그래서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 변형하다 보면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데 우선 변형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변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극중에 나왔던 그 헬기 모습 그대로 잘 표현이 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극중 실제로도 엄청 큰 군용 헬기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고증에 맞춰서 아주 큰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 블랙아웃도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알트 모드가 굉장히 큰데 마스터피스 블랙아웃도 동일하게 맞춰졌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죠. 근데 사실 이 헬기가 군용이다 보니까 그냥 진짜 거무튀튀하게 회색빛이 그냥 칙칙하게 들어있는 헬기입니다. 특출나게 색감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옆부분에 보면은 창문 4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USAF 4500X 기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안 맞는데 여기도 미세하게 뭐 여러 가지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블랙아웃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또 캐릭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고증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십자축이 이렇게 딱 중앙에 맞물리도록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변형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서 딱 맞물려주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조 날개 이렇게 붙여주고 커다란 기체인 만큼 프로펠러가 엄청 큰데요. 이것도 아주 잘 돌아가고 보조 날개도 돌아가고 여러모로 좀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둘러볼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정면에 유리창 이게 또 이중으로 결합되는 부분이 또 재밌었는데 여기도 색깔이 약간 다르게 펼쳐진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로봇 모드 땐 거슬렸던 이 안테나 부분 이것도 앞으로 전기되어 있어서 고정이랑 똑같이 잘 만들어진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앞부분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분 도색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창문 이런 것도 적혀 있어서 이 헬기 자체의 고증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아까 봤던 대로 이런 자글자글한 몰드도 잘 표현됐고, 로봇 모드뿐만 아니라 알트 모드도 굉장히 마스터피스답게 잘 나온 게 느껴지고요. 제가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아무튼 블랙아웃, 알트 모드 이렇게 굉장히 멋있고요. 아까 뒤에 또 올라갈 변형 영상 보고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비 마스터피스 MPM13 블랙아웃을 리뷰해봤습니다. 우선 마스터피스라는 퀄리티를 떠나서 굉장히 큰 스케일 때문에 진짜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위압감, 압도적인 위압감이 아주 잘 느껴졌던 제품이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블랙아웃을 만났기 때문에 엄청 마음에 들었고요. 보통 크기가 너무 크면 좀 불편하거나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이 블랙아웃만큼은 정말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3사나 증강판이 잘 나온다 해도 역시 본가는 본가다라는 게 느껴졌던 시간이었고요. 물론 지금 해즈브로 공홈에는 품절이긴 한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머 제품을 다른 건 안 모아도 마스터피스는 한 번은 모아볼만 하지 않을까. 만약에 소수 정예를 모은다면 마스터피스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못했지만 다음에 다른 제품들 다시 구매하면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